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접근할 때, 특히 지식인들께서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접근할 때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여기 엄청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그 해킹 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들었어요. 이게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진짜로 시스템을 해킹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거 내가 이 논리들 다 깨부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슈된 것도 아니고 2017년에만 이슈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미국에서 2014년도 실크로드 사건 때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많은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다 덤볐어요. 덤벼서 본인들이 그냥 깨지고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 흡수됐어요. 태민이 이렇게 말을 자신 있게 할 때는 제가 여러 페이퍼를 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도 있지만, 종합을 한 제 생각도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페이퍼를 보고는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아예 안 읽고 아예 이쪽 의견을 안 읽고 자기 세계의 그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깨집니다. 왜냐면 여기가 워낙에 진영이 튼튼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머리 좋은 사람 다 먹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연역에서 뚫리고 나서 이제 지엽적인 문제들이 있는 건데, 좀 이게 분석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는 만의 어떤 지엽에 빠져요. 변제의 최종성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변제의 최종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지 꽤 됐고, 그것을 정식화해서 문제가 제기된 게 SEC 의장의 레터 이후로 많은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그 페이퍼들이 다루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진짜로 그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변제 최종성이 없다면, 이게 이 업계가 지난 5년 동안 변제 최종성에서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 변제 최종성 그런 거 아니다, 니네 변제 최종성 없는 거다라고 내면 쇼킹하겠죠. 근데 그러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검토했고, 그리고 그것도 비트코이너들이 한 게 아니라 여러 그 금융기관 같은 데서 그 블록체인의 변제 최종성을 얘기하면서 한계를 쭉 얘기했는데, 그 한계들이 우리는 별로 한계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포크 문제라든가, 블록이 포크되기 때문에 변제는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51% 공격, 뭐 이런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관점에서 이제 변제 채용성을 논의하는데, 이제 어떤 걸 읽히냐 하면, 그러니까 전통 금융이 변제 채용성 못 지키거든요. 왜냐하면 은행망이 없어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유로 봉쇄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애초에 변제 최종성이라는 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변제 최종성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지 못하는 걸 블록체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열등감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열등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기술적인 오류들이 있는데, 제가 페이퍼를 그래도 좀 봤거든요. 한 4-5개 봤는데, 그 문제 제기하신 그런 류의 변제 최종성에 대한 시비는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여기가 지능이 낮은 사람이 오인 것도 아니고, 이게 지능이 높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 지나서 오브스지에서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shock absorber라는, 충격 흡수라는 게 제 언어로 하면 정기의 금융화 아닙니까? 그럼 믿어주셔도 된다. 여기 이 세계의 머리 좋은 집단지성들이 호기심, 그러니까 바깥 세계 머글들의 집단지성에 지금 호기심이 막혔어요. 호기심이 없고 선입견이 가득 차 있는데, 어쨌건 비판적으로 공격하려고 할 건 그 호기심을 극복하고 들어온 머리 좋은 사람들이 12년 검토한 거다. 진짜 머리도 좋거든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역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수학 머리들이 다 검토해서 나왔던 것들을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살을 붙이고 비율을 섞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사실 그 변제 최종성에 대해서는 사실 관점 바꾸셔야 되는 게, 이게 이 머글들 중에 금융의 구루들도 비트코인 공부하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야, 이게 변제 최종성이 있는데 이게 하드 커런시네, 경화네, 야, 이거 충격인데.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논의에서 머글들, 그러니까 주류 비트코인 주류들이 비트코인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자금 세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성능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격에 이런 버털리터리까지 없는, 만약에 이게 CBDC 달러인데 얘가 탄자니아 촌장의 폰으로 딱 들어간다, 이러면 이거는 고성능 통화가 그냥 국경 넘어서 그냥 막 범죄자들 손에 막 마구마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문제는 변제 최종성이 아니고 자금 세탁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진짜 고성능 통화가 돼버리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전 세계의 이 금융 관리 당국 입장에서, 뭐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수사 당국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들도 이제 머리 좋은 분들도 있고, 이제 진짜 책임적인 사람들도 있고, 이들의 발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진짜 우려하는 사람들, 비트코인이 몰고 올 어떤 그런 현상을 최대한 이제 피하고자 하는, 그 걱정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 정책이,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아닌 것 같고, 한국은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정치가는 정권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큰 방향만 하는 거고, 사실 이들은 관료들이, 우수한 관료 집단이 하는 거잖아요. 미국과 일본의 관료들은 방향 정했다. 그래서 그들의 방향은 지연 정책이다. deterred, 지연 정책이다. 최대한 시간을 끄는 거다. 그 다음에 요새 제가 느끼는 것은 선택적 정책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오케이,
그리고 이더리움 오케이. 나머지는 좀 나머지는 안 돼. 예, 이런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아마 골드만삭스가 관여한 USDC는 오케이. 그러나 테더 저렇게 중국 애들이 무정부적으로 다 뭐 만든 거 저거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선별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디터와 선별. 그래서 익명성 코인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익명성 코인들이 뭐가 문제냐면 익명성 코인 때문에 정부가 더 축에 몰렸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조지면 익명성 코인이 진짜 나타나서 얘네들은 비트코인처럼 추적도 안 돼. 추적도 안 돼.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니까 익명성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이 좋게 보여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주류화되는 조건으로 익명성 코인을 조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소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주류화시키면서 그 익명성 코인은 어떤 것도 발을 못 들이게 하는 게, 왜냐하면 고성능 통화가 국경 없이 돌아다니는 거를 절대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CBDC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지른 거예요. 아니 이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고성능 통화가 막 그 변제 최종성을 갖고 막 국경을 막 넘나들고 폰으로 다니고 이거 감당할 것 같아요? 지금의 체제로는 감당 못합니다. 완전 다 무너지고 다시 짜야 되거든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이너 맥시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다 판 짤 건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이 현 체제도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존중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의 그 선한 엘리트들의 그 마음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최대한 지원시키면서 이렇게 수를 놓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특징도 고려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같이 가고, 이런 관점에서 페이퍼를 읽을 때 진짜 좋은 페이퍼들이 선별이 되는 거지,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완전히 기존의 달러 시스템은 다 악마고 또 이쪽에서는 또 이 비트코인은 악마고 이러면 여기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페이퍼들이 없고 그냥 글들이 있는 거죠.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싸질른 글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책임하게 물론 이 와중에도 이제 그 극단적인 사고 실험들이니까 이제 아이디어들은 있는데 페이퍼라고 보긴 좀 어렵다. 페이퍼는 사실 저 같은 현실주의자들이 기존의 시스템과 비트코인의 속성을 놓고 고민하는 건데, 비트코인의 진짜 걱정거리는 변제 최종성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변제 최종성이 하자가 있다면 페이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모르던 게 있네, 발견되었네. 야 이거 비트코이너들이 변제 최종성에 대한 자부심은 어떤 거냐면요, 금융기관보다 더 잘한다가 아니에요. 착각하신 거예요. 금융기관이 못하는 걸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제 아무리 머리를 써도 못하는 걸 비트코인 뚫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업은 면허 산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최고위에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미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의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셧다운 됩니다. 변제 채용성만 못 지켜요. 중립성이라고 하죠. 우리 뉴트럴리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범인들이 그냥 일상에 생활할 때는 최고의 심판자가 되는데, 본인 당사자들이 껴있거나 그 대마불사라고 하죠. 진짜 큰 놈들이 쓰러지면 살려줍니다. 안 살려줘야 돼. 중립적인 심판자는 큰 놈이 쓰러져도 안 살려줘야 되는데, 진짜 큰 놈이 쓰러지면 룰이고 뭐고 규칙고 없어요. 살려줍니다. 왜냐면 얘를 안 살려주면 연쇄 부도가 나니까. 그래서 변제 최종성이 되려면 이게 뉴트럴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성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국가가 주관하는 이 금융 시스템에 이게 없다. 그냥 이게 빠져 있다. 그걸 뚫어버리는 거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금융 엘리트들의 진짜 선량하고 머리 좋은 금융 엘리트의 진짜 걱정은 비트코인이 정말로 고성능 통화가 되는 걸 걱정하는 거다. 너무 변제 최종성이 있고 너무 중립적이고 너무 마구마구 돌아다니는 것이 걱정이라서 그나마 오태민은 여기서 절충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이라도 이렇게 그 지랄 같으니까 이 가격 지랄 같은 거 이렇게 해칭하는 파워는 금융권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몇백 년 된 능력이잖아요, 그들의.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이제 타협이 될 거다. 그게 아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는 포용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해서 물어본 댓글도 있고, 익명성을 이제 요구하면서 제 책을 이제 하면서 야 뭐 수사가 된다 그러고, 야 그리고 뭐 추적이 안 되는 프라이버시라고 그러고, 야 너 이거 이 둘 중에 하나 대답해, 너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잖아, 이러면 그런 생각 하죠, 그죠?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수사 익명성이에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인문학 청재가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술적입니다. 그래서 익명성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정치랑 결탁되어 있죠. 어떤 뭐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건. 그러니까 정치가 금융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20세기에 누리고 있는 금융 시스템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랑 금융 시스템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역사죠. 그래서 왕실들도 은행들한테 돈을 꿔야 되고, 전쟁하려면 은행들한테 돈 꿔서 부채를 줘야 돼요, 왕이. 뭐 이런 경쟁 관계인데, 이제 20세기가 들어서면서 금융이 정치 권력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정치가 완전히 금융을 지배하거든요. 중앙은행의 무슨 탈정치화라는 논의 자체가 얼마나 골 때리는 겁니까? 이것은 이미 중앙은행이 그 정치 밑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세의 금융업자들이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은행이 바로 왕하고 딜치는 관계거든요. 왕도 파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금융망은 큰 물고기들은 가리고 작은 물고기들을 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들은 어떻게 가릴 수 있냐면 정치가 개울에서 큰 물고기들의 흐름은 가리게 하는 거죠. 정치가 후진적인 국가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부패한 정치가나 관료들이 금융권을 압박해서 큰 물고기들의 거래는 가리고 잔챙이들의 이렇게 그 거래는 뭐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기존의 금융망의 이제 속성입니다. 근데 물론 정치가 부패하지 않았으면 이제 큰 물고기들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렇게 큰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뭘 해먹으려면 이제 추적이 되는 수표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현금을 좋아하는 거죠. 현금. 그러니까 현금 현찰을 왜 좋아합니까? 현찰은 금융망에 포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비트코인을 그 자금 세탁이나 범죄에 이용한다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좀 뻔뻔한 게 그 범죄 집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달러짜리인가요? 고액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도 5만 원권. 그래서 그 범죄 조직이 좋아하는 건 현찰이지 이렇게 일종 이 네트워크를 타고 가고 이런 건 다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일단 싫어한다. 근데 어쨌건 부패한 국가의 관료들은 그 금융망에서 사라지는데 중국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은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융이 정치의 신여 역할을 하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나라가 스위스였는데 이제 스위스도 이제 그 부정적인 것만 계속 부각을 시키니까 100년 전통의 스위스 은행의 비밀법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제 뚫리기 시작했죠. 이제 방파제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섭리가 이런 금융의 원래 본질적인 기능이 점차로 국가 권력이나 정치에 의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쇠퇴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고삐가 풀린 거예요. 막 금하고 금도 신경 안 쓰고 이제 뭐 막 돈도 찍어내고 막 이자율도 마음대로 낮추고 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명분으로다가 이제 그 은행망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이런 시점에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씨앗이 뿌려져가 점점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화폐 재앙이 다가올 그런 걸 전제하면 지금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트코인 신비한 건 아닌데 신화적인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이게 컬트화되어 있고 이렇게 자꾸 그 종교적인 용어를 갖다 쓰니까 제가 그게 싫어서 좀 자꾸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런 그 섭리의 관점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의 유사 익명성이라는 건 뭐냐면 잔챙이들을 가려주고 큰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비용의 문제인데 비트코인 추적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비트코인 공개키나 주소는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옮겨 다니는지가 보이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그 IP가 추적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사람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완전히 포착하고 있는 거래소는 완전히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거기는 자기 익명이 아니라 자기 실명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세탁이 될 때 그걸 잡아채는 거죠. 혹은 뭐 IP가 추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용 IP를 써가지고 뭐 어떤 PC방이나 이런 데서 거래를 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포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정교한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그런 식의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포착이 되는데 추적하고 지켜보고 포착하려면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문턱을 넘어서는 훨씬 더 그런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막 기업이 자금 세탁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추적이 되는 거죠. 뭐 1억도 안 되는 돈을 막 이렇게 자기 자식한테 은행망을 통해서 보내지 않고 지갑을 통해서 보내고 이런 거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기에는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는 그런 올가미 안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인간 세상이. 비용이라는 걸 무시하고 사고 실험을 해버리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건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수많은 그 국경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는 게 아니라 아예 국경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국경을 넘고 어떤 거래가 국경을 넘지 않은 것 자체를 몰라요. 이건 국경을 넘었네, 이건 국경을 안 넘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직 미국 그 국가정보국 고위 관료가 북한이 비트코인을 2만 개 갖고 있다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건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킹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주소 몇 개의 주소에 2만 BTC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나라가 이제 그 이후에 언론의 방향은 북한 같은 이렇게 적색 국가가 이렇게 테러 자금이나 이런 걸로 다 비트코인 쓸 수 있다 그러는데 비트코인 속성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도 일개의 나라인데 그 비트코인으로 초콜릿 사 먹고 껌 사 먹는 거는 추적 안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왕창 뭐 그래도 무기를 살 거 아니에요. 무기를 무슨 핵물질을 산다거나 그러면 왕창 쓰이는 루트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비트코인의 유사 익명성 때문에 3다리 4다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그럼 그 사람을 잡으면 전 단계 추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북한 같은 나라가 비트코인을 쓰다가 걸리면 자신들의 무기 조달 체계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게 이제 어떻게 증거를 알 수 있냐면 2016년도 이제 새벽이 이제 거의 올 때 가장 어두웠을 때 좀 분위기가 좋을만 했더니 10월 달인가 비트피넥스가 털렸어요. 해커한테. 그 2만 개인가 뭐 제 책에는 써놨는데 근데 그 해커가 그걸 털어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글을 썼어요. 그 해커가 그 비트코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이 MS13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도 포함될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냐. 자기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얘만 잡아가지고 물고문하면 잡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고문하면 얘네서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쓰는 거. 그래서 이게 뉴스에 계속 나와요. 요새는 좀 뜸한데 얘가 이렇게 자기 지갑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다 담은 다음에 이렇게 슬쩍 옮겨보면 그게 뉴스로 바로 떠요. 그러니까 그런 지갑, 그러니까 막 2만 개나 들어있고 그게 해커, 그런 거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영장이 없는데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옮기는 것 자체는. 그러면 언젠가는 거래소로 들어간다거나 언젠가는 어떤 사람한테 쓸 텐데, 뭐 껌 사 먹고 초콜릿 사 먹고 이런 거는 뭐 마스크 쓰고 가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려고 그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뭉텅이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금 세탁이라는 걸 공부를 하시면, 자금 세탁이라는 게 뭐냐,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자금 세탁이라는 게 불법적인 방법으로다가 돈을 벌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이들이 불법적인 용도로 쓰면 이건 자금 세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마약으로 번 돈을 매춘에 쓴다. 그 매춘도 불법이고 마약도 불법이다. 이건 자금 세탁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지하 경제거든요. 근데 자금 세탁을 왜 해야 되냐면 이 지하 경제에 있는 것이 양지로 올라와야 돼요. 이들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자기 뭐 어디 학교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양지 경제로 올라오는 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수사기관이 노리고 있다가 잡아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지 경제는 양지로 옮겨가는데 음지 경제는 음지에서만 오는데 원래 그 규모가 이게 반드시 접점이 생겨요. 접점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딜러가 그 매춘하려고만 돈을 벌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무기도 사고 매춘도 하겠지만은 그런 용도로만 쓰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자기도 럭셔리한 집에 살고 싶고 별장에 살고 싶고 해외 여행도 항공권 다니고 싶은데 그거 전부 양지의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 출처를 밝혀 나가면 걸리잖아요.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비트코인도 음지로만 돌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양지로 올라왔을 때 잡아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까지 그 수사망을 하기에는 이게 완전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떤 국가 권력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막 그렇게 막 완전히 경찰 국가가 돼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막 비프라떠가 다 관찰하는 국가다. 그러면 익명성 코인이 떠버릴 겁니다. 익명성 코인이 떠서 비트코인의 시대가 끝나고 익명성 코인이 돌아다니까. 그러면 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부가 계속 축에 몰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잡으면 이게 튀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명성 코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가가 비트코인을 때려잡을수록 이제 환호성을 지르셔야지. 난 국가가 비트코인을 다 때려잡을 것 같아. 다 경찰 국가가 돼가지고 다 때려잡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익명성 코인이 대안이라고 생각해. 괜찮은데 제가 읽고 있는 이 흐름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삼성전자 같은 데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받는 걸 국가가 허용할 거예요. 선량한 엘리트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사 익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비트코인을 회계 장부에 포함을 시켜요. 자산의 일부로. 그래서 페이먼트를 받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일반 시민한테도 받겠지만 짜투리 비트코인을 받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망, B2B에서 공급망하고 뭐 무역 결제로 줄 수 있잖아요. 혹은 뭐 그 자기 공급자한테 벤더들한테 돈을 줄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으로. 근데 삼성전자의 그 공개키가 있을 거고 국가가 이런 조건을 내걸 겁니다. 너 비트코인 자산으로 잡아도 돼. 그 대신 너는 비트코인 주소를 나한테 합의해. 그래서 삼성전자가 쓸 수 있는 주소를 100개를 보고하는 거죠. 이 지갑 100개를 딱 보고해서 이건 이 용도에 쓰겠다라고 보고한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거래하면 삼성전자의 거래처까지 노출이 돼요.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국가들이 만약에 이렇게 타협책을 쓴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약 6대4에서 7대3으로 갈려요. 그래서 70%의 비트코인은 완전히 포착이 돼요. 국가에 의해 가지고. 30%의 비트코인 포착이 안 되겠죠. 개인들이 갖고 있고 개인의 지갑으로 돌고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의 지갑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거죠. 한 번도. 뭐 그런 경제도 있으니까. 이건 완전 지하 경제가 아니라 이제 개미들의 경제죠. 그런 식으로 가면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류 기업들의 비트코인이 있고 그 완전히 개미들의 비트코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음지의 비트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이제 있기 때문에 변제의 최종성이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고성능통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마구 휘젓고 다니는 것이 결국은 국가기관의 최대의 고민일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진짜 문제다 해서 제가 2014년도에 남들 안 할 때 저는 자금 세탁을 내가 주제가 발표를 하겠다 해서 자금 세탁 제가 공부를 해둔 겁니다. 왜냐면 사고 실험을 해버리면 그 정부가 결국은 둬야 될 진짜 집, 그러니까 축을 더 가는 그런 바보 정부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결국은 자금 세탁에서 돌을 둬야 되고, 자금 세탁에서 돌을 두는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때려잡는 건 답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제 진짜 다뤄야. 가짜 문제의 진짜 큰 병폐는 뭐냐면 가짜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 이렇게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진짜 중요한 문제를 세계 평화에 도움되냐 안 되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보시니까 심각하죠. 이런 진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좋은 관료들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변제 최종성의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변제 최종성에다가 가격까지도 안정되면 이게 너무 고성능 통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작살낸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적 파괴지만은 일단 창조가 있기 전에 파괴가 오니까 저 같은 이제 현실주의자들은 굉장히 좀 디터시키려고 하는, 지연시키려고 하는 정부를 굉장히 이해한다. 그리고 같이 협력할 의지가 있다. 그럼 만약에 저한테 아이디어를 내라면 빨리 주류화시키고 간접 소유로 가갖고 비트코인의 60% 70%는 노출시켜라.
네.